안녕하세요. 네, 강태입니다. 오늘은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댓글에 애인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보다 물질적인 것 때문에 못 헤어지는 경우, 마음을 바르게 잡고 싶다고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어서 이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일단 제 주관이 섞여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간사하고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댓글 내용만 읽어보면은 모든 경비를 상대방인 그 오빠가 쓴다고 했었는데, 제가 남연애사에 관여할 건 아니지만 본인한테도 피해가 많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애의 첫 시작점은 대부분 열정에서 시작됩니다. 즉 그 사람이 없으면 막 보고 싶고 심심하면 얼굴이 생각나고, 이러한 단계들이죠. 이 단계가 콩깍지가 씌인 단계인데요. 이때 자기 자신이 피로를 느끼는 것보다 많이 움직이고 돌아다녀도 원래보다는 별로 안 피곤하죠. 이것도 사람마다 유지기간이 다르긴 하겠지만 여튼 이 단계는 생각보다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결국 콩깍지가 벗겨집니다. 그럼 이제 예전과 달라진 상대를 보면서 서로가 친밀감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헌신이란 것을 해야 되죠.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이해를 하려고 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기꺼이 헌신을 하죠. 그치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밸런스가 어느 정도로 유지되어야 좋냐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상대가 나한테 100%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순간 내 이기심만 채운다면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좀 더 멀리 본다면 그게 꼭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하죠.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깊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약간 싫어해요. 남이 정리해 놓은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대충 생각해서 대충 결론 짓는 걸 더 좋아하고 편해하죠. 저도 이런 제가 관심 있는 부분 또는 만화적인 부분 빼고는 많은 부분을 그렇게 대충대충 처리하니까요. 그렇지만 이 연애에 대해서 제가 깊게 고민하게 된 이유는 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은 나한테도 많은 상처가 돌아온다는 것을 직접 많이 느껴봤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이런 고민을 많이 시작하게 된 거죠. 여튼 중요한 것은 상대가 100% 헌신한다고 해도 그게 나한테 좋은 영향만 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 밸런스가 안 맞아서 한쪽만 헌신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다른 한쪽은 많이 받기만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겠죠? 이 관계에서 굉장히 큰 결점이 하나 생깁니다. 많이 받기만 하는 쪽은 헌신을 거의 안 하게 되어요. 이건 큰 결점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헌신하는 건 서로의 친밀감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한쪽만 그렇게 헌신한다면은 호의가 결국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그치만 그 고마움도 처음 받았을 때나 많이 느끼지 갈수록 무뎌져요. 권리가 되어버린다니까. 만약 고마움을 항상 느끼고 그 고마움을 느끼는 크기도 항상 일정하게 비슷하다면은 자기 자신도 저절로 행동으로 보여주겠죠. 이건 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치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보통은 받기만 하는 쪽은 헌신도가 제로가 되는 수치 쪽으로 밸런스가 갈수록 기웁니다. 이게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럼 원래도 균형이 안 맞았는데 한쪽은 아예 갈수록 헌신 안 하게 되니까 더 크게 어긋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생겨요. 상대도 헌신만 하다가 헌신짝처럼 나한테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헌신만 하는 상대는 대체로 매력이 같이 떨어져요. 친구 같은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거기다 그걸 악용하는 타입의 인간을 만났다고 치면 완전 헬이죠.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상황이 정말 약간 막장 드라마처럼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잘해주는 건 눈에 안 들어오고 다른 설렘을 주는 사람한테 눈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환승이별이 이 이유 때문에 정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 잘해주는 관계가, 서로 고마워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잘해준다 싶으면 줄이시는 게 좋아요. 나만 너무 잘해준다 싶으면요. 그걸 연애와 결혼에서까지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상대가 고마움을 못 느끼는 타입이라면 그걸 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 바람을 피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걸 권리로 생각하는 입장 또는 바람 피는 입장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자기 자신의 정신 상태가 피폐해집니다. 쾌락적인 걸 더 즐기는 성향의 사람으로 약간은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약 이런 것들이 완전 불법이고 하는 사람도 훨씬 적지만 서구권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마약 같은 것에 한번 발들인 사람들이 쉽게 빠져나오던가요? 못 빠져나오죠. 이와 약간은 비슷한 거예요. 한번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은 그 다음번은 대부분 더 쉽게 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자각하기 전까진요. 아니면 신체에 뭐 문제가 생길 때까지 계속하죠. 대부분 그 지경까지 가서도 자각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여하튼 다음 사람 만날 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전 사람이 너무 헌신적이었다면은 다음 사람이 보편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단점밖에 안 보일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렇게 해줬는데 얜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지? 이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박혀 있을 테니까요. 또 가끔 보면은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뭐 결혼을 잘한다 이런 말도 간혹 보이거든요. 근데 그건 소수예요. 많이 왜곡된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잘된 얘기에만 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줘요. 그리고 잘된 얘기들은 왜곡도 많이 되고 와전도 많이 됩니다. 즉 팩트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많이 놀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진 채로 사람 심리를 제대로 잘 파악하는 것과 이기적이고 간사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문제를 자각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많은 사람을 갈아치우면서 만나는 것은 매우 다른 거예요. 디테일이 너무 달라요. 후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일삼고 그게 습관화가 되어버리면 연애에 대한 회의감이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기보단 당장의 안식만 중요시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당장은 안식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한테. 이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질문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자각하고 인지하시고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상 느끼는 게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질문엔 제가 그렇게 대답하고 싶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